이 허니마을 게이트에 온갖 그 이상한 돈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 그 돈 중에 하나는 또 옵티머스 자금도 있어요. 네, 그리고 결국 이 허니마을 게이트에 있는 주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이제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비롯해서 서울시청, 뭐 서초구청 이런 뭐 행정관청까지 전부 다 이들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비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바로 이 최고 권력의 실세들의 이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허니마을 게이트를 파헤치면은 대한민국 이 권력 마피아들의 거의 본산을 거의 일망타진하는 저는 뭐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 허니마을 사업들이 계속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경 같은 이 친윤 언론에서조차도 허니마을 사업이 지금 개발업체 특혜 의혹에 이제 휩싸여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자신들이 이게 환지 사업인데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들을 전부 지금 자기들한테 땅을 팔지 않은 원주민들을 주변부로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고 지금 있는 원주민들이 꽤 많아요.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지금 아직 땅을 팔지 않고 남아있죠? 지금은 많이 시달려갖고 전체의 5에서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 10% 정도 되는 부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강남의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 사업이 마치 다 이 토지 정리가 끝난 것처럼 해서 분양까지 지금 그래서 계약서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뒷배를 단단히 믿고 있는 거죠. 네. 박원순 시장 때 그 제동이 걸릴 뻔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러운 이제 유고 때문에 서울시장이 공백이 되고 그 뒤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헌인 도시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았고 그리고 2020년 5월달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헌인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건축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최은순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요때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즌 1을 주도하던 삼부토건이 부도가 나고 결국 이 사업이 이제 그 좌초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시즌 2로 새롭게 이 사업을 이제 꾸려가는 과정에 최은순 회장이 최은순 씨가 이제 개입한 걸로 저희 이제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니마을 게이트는 이제 삼부토건의 이제 그 부도를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는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한 감사 발언을 하는 게 의무이자 책임일 텐데 국정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신상 발언 내용 들어보시면서 조목조목 제가 조은희 씨의 거짓말을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허니마을 사업은 20여 년 전인 2003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법원의 판결과 국민권익위 등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관련 부분만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다른 분은 다 하시면서 또 아니 신상 발언은 우리 권성동 의원이 충분히 하셔서 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2022년 8월 환지 계획인가 감사 요구가 있었지만 적법하고 타당하고도 결론이 났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이때 위원장님은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이십니다. 조합이 제기한 일부 및 아주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예. 지금 이 허니마을 의혹은 민주당 김의겸 의혹이 주로 가짜뉴스를 하는 더 탐사에서 아주 제작해서 유포하는 조은 의원님 겁니다. 본인 관련된 신상 발언만 둘째, 짧게 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 부임하고 4개월 뒤에 변경 인가를 해준 사항인데요. 이것은 허니마을 조합이 사업을 재개한 시점 2020년 3월 박원순 시장 때고요. 조합이 사업 추진 절차를 밟은 시점도 박원순 2020년 4월, 5월 모두 전임 시장이 돼 박원순 시장 그 때 정도 일어난 해주십시오.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끊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우선 헌인마을 환지 관련 감사 요구 결과 적법하고 타당하다 결론이 났다. 네. 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이건 감사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가 따로 있다. 거기가 더 원활하게 검토를 해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주민들이 의뢰를 했었고요. 옴부즈만 감사 결과는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거 잘못된 서초구의 행정이니까 바로 잡고 담당 공무원은 인사조치까지 해라 라고 서초구청에 내려보냈죠. 네. 그랬더니 서초구청 답변은 서울시 옴부즈만 시민감사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권고 내용을 무시합니다. 네. 사랑의 교회 정영호가 그만하라고 한 거 무시한 것처럼 똑같이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용도 거부를 하고 거부한 근거는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거짓말 한 거네, 그러면? 그죠? 네. 그런 거네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 네. 결과는 이제 헌인마을 그 사업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유법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들을 시정 조치하라 이렇게 공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권익위에서는 요 헌인 마을 안에 한가운데 헌인 교회가 있거든요. 네. 헌인 교회도 이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죠. 권익위에서는 소가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관여하기가 힘들다. 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차 답변이 또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내용은 조합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적법한지 적정성도 체크하고 현재 토지를 안 팔고 계신 토지 소유자들하고 의논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권익위에 답변을 했답니다. 그것만 얘기를 듣고서 저희한테 조합 측에서 연락을 기다려 보시죠 라고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역시 이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 좀 또 조합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반대파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그 협의를 잘 결과를 좀 지켜보자. 박원순 시장 서울시한테 서면지를 해서 답변서 받은 게 제가 본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지금.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조은희 씨?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분한테 넘긴다고 책임 떠넘긴다고 이게 끝날 얘기입니까? 박원순 시장은요 이 사업 문제 있으니까 조합 취소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서울시 빠져나가자. 그래서 업무를 서쪽으로 위임을 시켜버립니다. 업무 이관을. 그래서 당시 서쪽구청장인 조은희 씨가 변경인가를 내준 겁니다.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건 그거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잠깐 그 좀 헌인마을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다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알아보는데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변경허가 그 내주신 거는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다시 서를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하셨던 발언은 기억나시죠? 이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쭉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 법원에서도 전부 다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강 기자님. 그런데 조합 설립 허가가 변경인가 할 당시에 조합원들이 명의신탁자들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자들이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조합, 예? 법원 판결은 네.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어요. 제가 판결을 부정하란 말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고요. 법원 판결 이후에.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도 그 당시에 구청장이 아니죠. 그 당시에 변경 허가를 어쨌든 내준 이후 그걸로 아니 근데 결국 거기에 그 헌인마을 살던 주민들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서초동에 유일한 유능한 일꾼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게 제가 구청장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아니라도 구청장한테 얘기하시고. 그 한마디만 할게요. 18년 4월 조은희 구청장이 있을 때 본인 명의로 구청장 명의로 우리 강남 PFV하고 이들의 가장매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람코 자산 신탁을 상대로 서초구청 조은희 씨가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위반, 장기 미등기 위반 세 가지 법 위반 사항으로 서초경찰서에 직접 고소한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강남 PFV가 이제 땅을 판 이제 권태균 씨한테 실제로 잔금은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받기 일주일 전에 이제 권태균 씨는 이제 김명지 등 21명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이 권태균 씨 한 명에서 22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표로 한번 그려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남 PFV가 그 땅을 팔았던 매도자한테 잔금을 지급했어요. 잔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 PFV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예. 그러면은 조합원 신분은 유지하더라.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는 그 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해서 이 토지 거래는 반드시 이제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강남 PFV가 이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면서는 이 관할관청에다가 전혀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네,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김성우 교수님이 이제 설명해 준 건데요. 결국은 부동산 이제 그 실거래 신고를 안 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죠. 2006년도에 땅 거래가 있었던 사실들을 사후에 확인하고 난 뒤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서초구청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전부 다 명의신탁 한 사실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명의신탁 그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 강남 PFV 그리고 코람코 자산신탁을 상대로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명의신탁 위반, 장기 미등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한 겁니다. 이때가 조은희 구청장 때인가요? 네. 조은희 구청장 때죠. 근데 또 재밌는 2018년 게 4월달. 그 명의신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명의신탁자들이 이게 너무 그 불법적인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그 중에서 불안을 느낀 거예요. 나 계속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강남 PF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다시 그러면 당신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름을 넘겨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강제로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제 2차로 이제 명의신탁을 한 거죠. 조합원 수를 이제 유령 조합원들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이제 해야 되니까 했던 건데요. 저기 보면은 0.11 평방미터를 31명에게 넘겼다고 해요. 아, 이게 놀랍네요, 진짜. 매매를 통해. 그럼 강기봉 씨는 2번 팔아먹은 거예요, 땅을. 아하, 매도 완료한 번지 8제곱미터를 0.11제곱미터로 잘게 쪼개서 지분을 30명에게 넘겼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래서 0.01평짜리 조합장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제일 기가 막혀.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토지거래를 했다가 2013년 5월달에 토지거래 구역에서 이게 해제가 되면서 뒤늦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서초구청에서 이제 이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실거래를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우리 강남 PFV하고 코람코 자산시택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명의신탁 위반, 그다음에 장기 미등기 위반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했어요. 서초구청에서. 구청에서 했다고요? 2013년도. 네. 어디 2018년 4월 26일. 과에서 했지? 2013년도에 이게 자료를 주긴 주셔. 이게 몇 번을 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관계가 이거 주무관 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무관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거 보셨습니까? 그 뭐지? 이런 상태에서 돈이 넘어간 상태에서 소유권은 코람코 자산신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코람코 자산신탁 넘어가는데 이 매도자를 이제 그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를 우리 강남 PFV로 해서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런 건인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요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으로 요거는? 네, 술 권리자 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런 거래는 가능하다 이거죠? 땅을 처분을 했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땅을 처분한 자기가 처분한 땅을 신탁회사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소유자가 그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신탁된 재산의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외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아마 우리 구청에서 혐의를 확정해서 고발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민원님이 민원 제기하시면서 원래 그분이 이제 직접 고발해야 되는데 아마 구청에다가 고발 대신 좀 해달라고 검찰 고발 요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단순히 일단 대응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발 내용을 그때 담당이 그걸 위반 그 혐의를 확정은 질 수가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아마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확정 그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이 됐다 하면 다시 부과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텐데 그 통보 내용은 못 찾겠더라고요. 팀장이 총대 메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모르고 그런 거면은 당신은 되게 무능한 공무원이에요. 왜? 우리 뉴탐사 측에서 강 기자님 쪽에서 갖고 간 자료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수사를 할 정도도 아니고 갖고 가신 그 자료만 보고 해석만 해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맞고요. 매매대금 다 잔금 지금까지 끝났으면은 신탁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로 답변을 막 던지시는데 서초구청이 검찰이 아니고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어요. 3가지 제목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치에 대해서 통보가 안 왔다? 이미 공소시효 만료되는 거 완성되는 거 기다렸다가 짜고 친 거 다 알아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형사고소 처벌을 면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성중이는 조합을 설립 허가를 내주고 이후에 조은이는 또 조합 설립 변경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장악한 이 페이퍼 컴퍼니가 원주민들을 내쫓고 마음대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못 느낀다고 얘기한다면 공직 후보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에 지금 이 헌인마을 게이트, 이 국내에서 사상 최고가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이 헌인마을 사업은 애당초 원인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자체가 이건 불법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불법으로 설립된 조합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인허가는 전부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서부터 100원점에서 다시 이 사업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헌인마을의 이슈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거 한마디만 좀 열어볼게요. 딴 게 아니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범죄자들이 선량한 그 시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건 동의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인마을이 딱 그렇다 이거야. 지금 페이퍼 컴퍼니가 이 재개발 조합을 명의신탁으로 조합원 수를 늘려가지고 조합을 장악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지금 쫓아냈어요. 아니,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잘 몰라서 내가 하여튼 당선이 된다면 하여튼 헌인마을 문제를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이제 외롭게 싸우셔가지고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잘 파악은 하지 못하고 계시긴 할 텐데 이제는 이제 이쪽에 지역구 후보로 오셨으니까 그 헌인마을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계속 우리 방에서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한 걸 저희들도 잡아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보도 내용 된 내용이라는 걸 참고를 해서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죠.
이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제가 취재를 했는데 우리 이제 박성중 후보님이 갑자기 뭐 그걸 왜 해? 서초구청장도 있을 때 이 재개발 그 조합 나중에 오늘은 관계 없고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뭘 허가를 내줬어? 네? 뭘 허가를 내줬어? 아니 재개발 사업 조합 이걸 처음 출범할 때 그 서초구청장이셨고 모르겠는데 그게 언젠데? 그게 이제 2006년에 시작을 했고 모르겠네.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조합 설립 총회할 때 와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나 그 사진에도 있고. 오늘 가지 뭘? 네? 아니 근데 결국 뭘 여기 와서 쓸데없는 그 조합을 이제 허가 내주고 난 뒤에 헌인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 그건 아셔야죠. 아니 검증된 도시행정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아. 지금 여기에서 할 게 아니잖아. 구청장 있을 때 그 허가를 내주셔서 헌인마을 허가를 내줬어 이 사람아. 저희 업무 하셔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아니 노골적으로 이거 자파애가 노골적으로 지금 아주 그러면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재선을 하셨는데 나중에 언제 하시겠어요? 그 헌인마을에는 원주민들한테 도의적으로 뭔가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쫓겨났어요. 다음에 하자. 쫓겨난 지 아니지. 선생님. 쫓겨난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자파라고요? 개발이 이걸 남기면 성공하는 겁니까? 오늘 주요 초점을 다룬 저 두 분, 전직 구청장, 현 국회의원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켜야 될 명예가 없을 것 같아서 명예훼손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를 뭐라도 걸어 주신다면은, 고소를 해 주신다면은 아주 땡큐로 받을게요. 그래야지 수사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서초구청, 서울시, 그 다음에 검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래도 이게 부동산 명의신탁 쪼개기 불법이 아니냐. 양심이 있다면 그걸 밝히고 앞으로 돌려야죠. 불법은 바로 잡아야죠. 그런 거에 알고도 넘어가면은 공범이고 사악한 행정 공무원이고요. 모르고 한 거면은 무능한 공무원입니다. 자리 지키시면 안 되고요. 제발 어차피 총선 지나고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 혹은 데드덕이 되면 내부 고발자들 엄청나게 튀어나올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고 피해받지 마시고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